네, 안녕하세요. 미앤유업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의 10명 중에 9명은 수술을 꺼려 한다고 해요. 정말 수술 없이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목 허리 디스크의 80~90% 정도는 수술 없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앤유업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연세신경외과의 신명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허리 통증은 평생 살아가게 되면서 겪는 질환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어르신들은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예, 예. 허리뿐만 아니라 팔, 다리, 온몸이 막 저리신다고 하는데 그런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그 원인은 이제 척추에서 이제 뭐 신경이 이제 눌리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어떤 압박을 받으면 팔이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가 당기고 저림 증상이 생기는데 네. 그게 왜 그런지를 모형을 갖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척추의 실질적인 이제 그 모형인데 이 척추뼈는 실제 사람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크기도 네. 비슷해요. 이제 네. 이게 골반뼈인데 이거는 좀 크기가 좀 작아요. 실제보다는. 네. 그래서 그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이 물렁한 부위가 이게 디스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이제 그 허리에서 나와서 발끝까지 내려가는데 그 길이 엉덩이, 그 다음에 종아리, 발목,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이렇게 네. 고무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위에 어떤 디스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게 돼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아프겠네요. 예, 그러면 허리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팔이 또는 허리 쪽에 밑에 어떤 허벅지라든지 종아리랑 발가락 쪽으로 정교듯이 아주 통증이 심해요. 그리고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가 안 좋거나 목이 안 좋으면 팔다리가 저린 이유가 그 주변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모형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뒤에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척추의 그 해부도인데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노란 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제 어떠한 그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협착증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신경이 부어요. 부으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이제 디스크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퇴행성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저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 우측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그 부위가 신경인데 그 네.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팔이 저리고 쥐가 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팔다리 온몸을 저린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척추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겠네요. 예. 네.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디스크에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먼저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에서 그 왼쪽에 그 노랗게 보이는 부위에 어떤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짤록하게 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모양인데 그 신경이 이제 눌리키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부위가 저리거나 통증이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네. 그 우측에 보면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꽉 누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이제 부분이 신경인 예, 거죠. 노란 게 이제 신경이고 저렇게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이게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이 돼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부풀어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디스크가 터지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면은 이제 이런 분들의 MRI를 보면은 맨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인데 네. 뼈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가 하는 일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힘을 받거나 어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저렇게 검게 변하면서 맨 우측에 보면은 검은 게 뒤로 튀어나와서 뒤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압박을 받게 돼요. 눌린단 말이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그
그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부위에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쪽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발가락까지. 네. 그럼 정상인 사람과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뭐 사진상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MRI 검사인데 MRI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정상 그 MRI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이제 정상으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우측에 보면은 검게 변하면서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저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MRI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이 이제 그 자료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통증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많이 전해진다고 저희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거는 양측 다리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우측 보면은 그 좌측에 있는 그 쪽에 그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저 부위가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저렇게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건데 저런 걸 통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에 그 신경이 많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저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린 부분인가요? 예, 저리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그래요. 얘기하시는 부위랑 실제로 병변 부위랑 일치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요즘엔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예, 과거에는 이제 허리를 무리하게 많이 쓰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병이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허리를 많이 쓰지 않는 일을 해도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하고 달리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과거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문화가 많이 그 보급되지 않았을 당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뭐 4-5시간씩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서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겠죠. 또 하나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식습관이 이렇게 지금처럼 소과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비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 허리가 그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젊은 층에서 비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인터넷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컴퓨터도 많이 쓰게 되고 네. 그러면 같은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망가지게 되고 목도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젊은 층에서 많이 디스크가 생기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참.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디스크 말고도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디스크는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라고 하는 부위의 어떤 망가짐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말고 신경이 이제 척추에서 바깥으로 우리 몸의 바깥으로 나오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좁아지는 원인은 어떤 유착이 생겨서 아니면 협착증이 생겨갖고서 그 좁아지게 되는 네.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절이 많이 마모가 돼서 척추 관절이 마모가 돼갖고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좌측에 보면은 그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는 멀쩡해요. 근데 네. 밑에 보면은 그 빨갛게 보이는 부위에 이렇게 밤송이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위가 네, 있어요. 네. 저게 척추 관절인데 그 부위가 이제 오랫동안 마모가 되고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저게 두꺼워진다고요. 두꺼워지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이렇게 꽉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 협곡하면 좁은 계곡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협착증 하면 좁아졌다는 소리예요. 척추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이런 분들은 이제 CT를 찍으면은 CT에서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져 갖고서 관절이 굉장히 저렇게 이렇게 좀 약간 부피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MRI를 찍으면은 그 좌측에 보면은 그 뼈 앞에 사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 말고 뒤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예, 예. 그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 짤록짤록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꽉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네. 저게 이제 저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저런 게 이제 협착증이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건 MRI 중에 이제 목에 대한 건데 목도 마찬가지로 그 뼈와 뼈 사이에 시커멓게 변한 것들이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그 이렇게 누군가가 손으로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듯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듯하게 짤록짤록하게 이렇게 변한 게 보이죠. 저게 협착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은 그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그
도표인데 이게 그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주요 발생 그 연령이 좀 젊은 층에 생겨요. 20대에서 40대. 근데 그래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좁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 좀 생기고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발생 원인이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고요. 예. 그 다음 화면 보면은 이제 그 증상 자체도 좀 특징적으로 좀 달라요.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히면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근데 협착증은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 편해요, 오히려. 허리 통증도 좀 없어질 뿐더러 다리가 시리고 저리던 게 싹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를 자꾸만 이렇게 구부리고 걷다 보니까 지팡이를 많이 짚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많이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협착증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많이 아파요. 근데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치, 종아리, 이쪽 발가락 쪽이 시리거나 저린 게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디스크가 눌리니까 많이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서서 걸어 다니면 또 편해요. 맞아요. 근데 협착증은 예. 오히려 그 걸으면은 좀 다리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아파요, 막. 터질 것처럼 막 종아리 쪽이. 그러니까 가다가 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편하고 걸으면은 아파요. 그래서 가다가 쉬다가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가진단이라 해서 이거는 간단한 검사인데 네.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면 허리 디스크는 다리 종아리 쪽으로 당겨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못 들어요. 아파서. 근데 협착증은 다리는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요. 네. 네. 확실히 원인과 증상이 구분이 되네요. 예. 왜 어르신들 뭐 허리 아프시다면 아유 디스크인가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원인이 무엇인지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이 사진에 보니까 잠시 목 디스크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요즘에 허리 디스크도 그렇게 많지만 목 디스크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그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그 좌측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죠. 튀어나와 있어요. 예, 예, 예. 네. 튀어나와서 이제 그 주변에 그렇게 가느다란 그 신경을 이렇게 누르면 그 통증이 이제 목뿐만 아니라 어깨 쪽, 팔 쪽, 손가락까지 막 저려요.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게.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런 분들의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저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위에 뼈와 뼈 사이가 다른 부위보다 좀 좁아요. 그건 디스크가 이제 망가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CT를 찍으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MRI를 보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위에 보면 그 쭉 내려오다가 좀 좁아지는 부위가 있죠. 그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네. 아니면 뒤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갖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 통증이 목 통증뿐만 아니라 팔이 저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팔에 힘이 빠지고.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심한 분들 사진인데 좌측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위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그 검은 부위에. 예, 그거는 있네요. 이제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망가져 갖고 이게 완전히 이제 변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예. 그 어떤 거죠? 변성이 됐다는 예, 그러니까 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예. 네. 그 우측에 보면은 더 짤록해져서 완전히 거의 뭐 잘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목 신경이 저렇게 보이는 건데 저거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예, 저런 경우에는 이제 팔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다리에 힘까지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목이 뻐근할 때면 이게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자가 진단을 해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병은 증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허리 디스크는 말 그대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어떤 저리거나 아니면 당기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증상이 허리에 통증이 오지만 종아리 쪽에도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무시다가 쥐가 자꾸 난다고 얘기도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젖히면은 오히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당기던 게 좀 덜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가 더 힘들고.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더 저리고 그런 증상이 생기고 누워서 다리를 들면 다리가 당겨서 잘 못 들어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게 심해지면은 대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라든지 팔, 그다음에 심하면 이제 두통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은 글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져요. 예. 그 힘이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요. 글씨도 잘 못 쓰게 되고. 그건 좀 심했을 때 그런 거고. 그 손가락의 일부의 어떤 감각이 둔해져요. 예, 왜냐하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손가락까지 오니까 목에 어떤 신경이 눌리면 손가락이 좀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팔을 들고 목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누르면 팔이 굉장히 막 저려요. 신경이 눌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무시고 이제 팔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많이 저린다든지 이게 좀 이렇게 안 가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찾고 그러는 게 그런 분들 중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예.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 디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운동 부족인가요? 네, 참 이렇게 목이나 허리 디스크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우선 이제 준비해온 자료화면을 보면은 네. 환자분들이 일단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시면 그 통증이 이제 그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지를 저렇게 신경외과적으로 그 이학적인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가 당기는지 보고 거기서 이제 양성 소견이 나오면 저렇게 목이라든지 허리 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목 사진을 찍거나 허리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 상에서 뼈와 뼈 사이의 어떤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이 좁아지거나 이런 게 보이면 정밀 검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허리 사진을 찍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있게 나오면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예요, 저게.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랑 환자분이 호소하는 부위랑 일치하는지 또 확인을 해요. 좀 더 정확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MRI 찍어서 이거를 비수술적인 치료로 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간의 그 검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검사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디스크로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준비해온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저게 이제 그 척추의 모형을 그 3D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디스크인데 그게 이제 이상이 생기면 꼬리뼈로 가느다란 그 카테타를 삽입해서 저렇게 특수 약물을 주입하면 저게 조영제인데 좀 전에 본 게 그 조영제가 조영이 되지 않는 부위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유착이 심하거나 막힌 부위예요. 신경이 눌리는 부위.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네. 저렇게 이제 그 이끼 낀 것처럼 주변에 신경 주변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서서히 풀어져요. 그래서 유착이 풀어지면서 신경이 이렇게 붓기가 있던 게 부어 있던 게 싹 그 부종이 없어져요. 붓기가 빠지면서 저렇게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꼬리뼈로 해서 신경이 망가진 거를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신경성형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하는 게 있어요. 그 시술 장면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목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허리 이제 환자분인 경우에 좀 전에도 보여준 저 특수 그 카테타인데 저거를 꼬리뼈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꼬리뼈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하고 전신 마취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국소만 마취만 그래요? 하기 때문에 꼬리뼈 이렇게 넣으면은 저렇게 특수 들어가고 카테터가 있네요. 이제 척추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네. 저렇게 꺼멓게 보이는 게 이제 조영제인데 문제가 있는 부위를 조영제를 넣어서 특수 그 3차원 그 컴퓨터 영상 장치를 통해서 확인한 네. 다음에 약물을 주입하면서 염증이 좀 풀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이 부어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시술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있다가 귀가하시니까 입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예, 네, 원리도 간단해 보이는데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 환자인데 네. 목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마찬가지로 목에도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서 특수 카테타를 삽입해서 그 염증이 심한 부위를 염증을 없애주게 해주면 목 통증뿐만 아니라 팔이 저리거나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도 신경성형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심해서 수술을 네. 못하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압박받아서 수술은 잘 됐는데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 치료를 해주면 효과가 좀 있어요. 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신경성형술의 특징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술의 특징은 이제 지금 자료화면 보면은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 디스크를 이제 목 디스크랑 이런 부위의 통증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원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20분 정도 내에 시술 시간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심해서 전신 마취를 못하는 네. 분들한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도 계속 아픈 분들이 있어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팔이 시리고 뭐 그런 분들한테 이 신경성형술을 해주면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술 없이 목과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좀 좋은 치료 사례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허리 디스크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분들인데요. 아까도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시행을 많이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디스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마디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 마디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 꼬리뼈에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갖고서 그 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거를 많이 감소시켜주고 염증도 많이 제거시켜줘서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던 분이고요. 네. 다음 사례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시술 전에 그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면 왼쪽 다리가 이렇게 저렇게 색깔이 좀 달라요. 청색으로 이렇게 눌리는 파란 부위가.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인가요? 예. 그런 분들 이제 시술 후에 보면은 오. 저렇게 양측이 똑같이 네. 색깔이 다시 또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례는 수술을 했어요. 2번이나 했는데 다리가 너무 시리고 저린 거예요. 그 협착이 너무 다시 또 심해져서. 이런 분들도 신경성형술을 해서 시리고 저린 걸 많이 해소시켜줬던 그런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을 이분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대소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인데 원칙상 대소변 보는 게 힘들면 수술해야 돼요. 근데 수술을 했던 분이 또 그러니까 본인은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저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경성형술을 해서 저린 걸 많이 호전시켜줬던 그런 사례고요. 이런 그 신경성형술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부위를 신경성형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MRI를 찍으면 이렇게 눌려있던 부위가 이렇게 펴지는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이 되었네요. 예, 이제 튀어나와서 압박받던 부위가 다시 이제 제 원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허리 디스크 사례였고요. 이번에는 목 디스크 치료 사례 만나볼까요? 예,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성형술을 신경이 많이 이렇게 눌리고 유착이 생겨서 협착이 심한 분들한테 주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분.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에 저렇게 많이 눌려 있는 부위를 염증이 심해져서 유착이 심해지니까 그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서 그 염증을 많이 없애줘서 통증이 많이 목 통증이라든지 팔이 저림을 많이 해소시켜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시술의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솔직하게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모든 치료는 100% 완벽한 치료는 없고요. 아무리 안전한 치료라도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경성형술이 이제 국소 마취하고 그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쓰는 게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렇게 색깔이 이제 피부 색깔이 좀 변할 수는 있어요. 약간 붉게. 그거는 이제 약을 다시 쓰면은 또 없어지니까요.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는 이제 꼬리뼈에서 이제 척추 안에다가 이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독을 잘 하고 무균실에서 시술을 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잘하면 되는 거고요. 예. 환자분이 염려할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2가지만 조심하면 네. 나머지는 크게 부작용이 생길 만한 게 없죠. 뭐 칼로 째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환자분한테는 올 수 있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척추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뭔가 관을 삽입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에서 척추관으로 이렇게 넣으면 네. 그쪽으로는 이제 공간이 넓어요. 아, 네, 그래요? 넓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뭐 뭐니 한 게 아프기 전에 예방이 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과 허리 디스크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예방하는 거는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네. 장시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30분에서 40분 정도 앉아 있었으면 네.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럼 허리를 약간 스트레칭 해주거나 아니면 목을 좌우로 돌려준다든지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느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비만이 또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식습관에 좀 유의를 하시고 조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좋아요. 아.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 이 병이 좀 디스크가 아닌가를 먼저 의식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디스크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 나았다 그러면 치료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기 네. 진단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에요. 조기 진단이. 예. 그렇군요. 아, 저도 젊어서부터 좀 열심히 운동하고 예.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 간단하게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까운 전문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현재 몸 상태를 의사분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치료를 받으시면 결과가 좋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신경외과의 신명주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목과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수술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